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고대 한국사, 그중에서도 백제 역사에 대한 아주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이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역사 덕후시라면 이 주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벌써 감이 오실 텐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자료가 제시하는 흥미진진한 단서들을 쫙 따라가 볼 겁니다. 마치 명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자료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밑줄 쫙 그어가며 배웠던, 그리고 수학여행 가서 직접 눈으로 봤던 한반도의 그 유명한 백제 유적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진짜 훨씬 더 거대한 신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정교하게 꾸며낸 가짜라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뼈대입니다. 첫째, 반도 역사조작설의 배경. 둘째, 의문투성이 무령왕릉. 셋째, 정림사지 1층의 뜬금없는 낙서. 넷째, 시멘트로 덮인 미륵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백제의 관점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반도 역사조작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아는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 즉 반도사관에 따르면 백제의 중심지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죠. 하지만 이 자료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대륙사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백제의 진짜 본토는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넓은 중국 동부 대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반도에 남은 역사는 뭐냐?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축소되고 조작된 일종의 미니어처 세트장 같은 거라는 주장이죠. 정말 파격적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왜 남의 역사를 지웠다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왜곡의 시작을 조선왕조를 보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조작극이 아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이들이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꺾고 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만 억지로 우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은 백제 유적들은 그 찬란하고 거대한 대륙의 역사를 지우고 아주 작고 종속적인 역사관을 심기 위해 치밀하게 연출된 무대장치일 뿐이다. 이게 바로 이 조작설의 핵심 배경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증거들을 봐야겠죠. 두 번째 파트, 의문투성이 무령왕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다들 아시죠?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켭니다. 이건 거대한 왕릉이 아니라 그냥 공동묘지 규모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도굴꾼들이 왔다 간 흔적이 너무나 역력했다라고 말이죠. 주주사학계는 기적적으로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왕릉이라고 환호했지만 자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무덤 구조 자체도 여러 무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에 가깝고 이미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무덤 안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발견 당시 무덤 내부 배수로가 이미 안쪽에서 깨져 있었고요. 유물들은 무슨 쓰레기장처럼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건 바로 무령왕의 묘지석입니다. 아니, 대백제국 왕의 묘지석이라기엔 글씨도 너무 날림으로 대충 썼고 심지어 공사판에서 쓰던 돌을 주워다 재활용한 것처럼 구멍까지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묘지석에 적힌 왕의 이름이 우리 기록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일본 측 기록인 일본서기에 나오는 사마왕이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자료는 이걸 누군가 급하게 아주 조잡하게 세팅해놓은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어설픈 조작극을 누가 벌였을까요? 이 자료가 지목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공주와 부여 일대 고분을 수백 개나 파헤치고 다녔던 일본인 학자 가로베 지온입니다. 그가 한반도가 백제의 중심지였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결정적이면서도 가짜인 백제 왕릉으로 미리 싹 세팅해 두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꽤 날카로운 추론이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정림사지 1층의 뜬금없는 낙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다들 국사책에서 보셨죠? 이 탑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했다는 이른바 대당 평백제국 비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걸 두고 엄청나게 팩트 폭격을 가합니다. 이건 무슨 제대로 된 전승 기념비가 아니다. 그냥 신성한 불교 석탑 1층에다가 뜬금없이 쓱쓱 갈겨 쓴 낙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승전국이 제대로 된 기념비를 멋지게 세우지 왜 남의 나라 절에 있는 탑에다가 글씨만 파놓냐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모양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날짜입니다. 이 낙서에 적힌 날짜가 서기 660년 8월, 그러니까 의자왕이 항복한 직후거든요. 하지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제의 피 튀기는 부흥운동과 저항은 그 후로도 서기 663년 백강전투까지 무려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자료는 이걸 꼬집는 거예요. 아니, 승리한 당나라 군대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창 싸우는 와중에 급하게 사찰탑에다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낙서를 남겼다고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 역사 조작을 위해 몰래 새겨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시멘트로 덮인 미륵사지로 가보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건 우리에게 진짜 아픈 손가락 같은 유적이죠. 일제가 식민지 시절에 반쯤 무너진 탑에다가 시멘트를 아주 덕지덕지 발라버렸잖아요. 겉으로는 뭐 무너지는 걸 막는 보존 조치였다고 변명하지만 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탑 안에서 꽁꽁 숨겨져 있던 사리함과 명문이 딱 하고 발견된 거예요. 그 명문을 해석해보니까 서기 639년에 백제의 왕후가 제물을 바쳐서 이 사찰을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주류사학계는 이 발견을 두고 거봐라, 왕실이 직접 나선 걸 보면 익산이 백제의 핵심 중심지였던 게 확실하다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자료의 해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똑같은 증거를 두고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백제 왕후가 재물을 기부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떻게 한반도가 제국의 수도라는 증거냐는 거죠. 오히려 한반도는 대륙 백제가 관리하던 여러 지방 거점, 이른바 담로 중 하나였다는 걸 증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한반도는 그냥 대륙 백제의 지방 영지였고 왕실에서 지원금을 보내줘서 탑을 하나 세운 거지 이곳이 제국의 심장부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일관되고 단호한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솔깃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인 대륙 백제의 관점으로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곳의 유적을 쭉 한번 종합해볼까요? 주류사학계는 무령왕릉을 온전한 왕릉으로, 정림사지탑을 전승기념비로, 미륵사지를 백제 중심지의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룬 자료는 어때요? 각각 도굴 흔적과 조잡한 묘지석, 시기도 안 맞는 뜬금없는 낙서, 그리고 단순히 지방 담로의 증거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각 현장에 남아있는 묘한 물리적 모순점들을 콕콕 집어내면서 기존 역사에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 뭐냐? 한반도 안에는 그 잘난 백제 700년 역사를 증명할 만한 진짜 백의 왕족의 묘지석이나 거대한 왕릉 군락이 턱없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동부 대륙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거긴 수백 개의 백제 양식 고분들이 쫙 깔려 있고 정통 역사서에 기록된 지명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짜 웅장한 대륙 백제의 역사는 저 너머에 감춰져 있고 지금 한반도에 있는 유적들은 그 거대한 역사를 축소하기 위해 철저히 연출된 미니어처 버전이라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백제 유적들이 일제 등에 의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파격적이고 매운맛의 대안 이론을 쫙 훑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론이 그럴싸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주류사학계의 입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 해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란 그저 승자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각나고 억지로 끼워 맞춰진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퍼즐인 걸까요? 이 흥미진진한 퍼즐의 해답을 찾는 건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